네, 오늘 오전 뉴스가 하나 전해졌죠.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중 2명이었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전격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매달 받았다. 근데 지금 매달 1억 원씩 받았다는 얘기가 007 가방에 5만 원권을 넣어서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파장이 클 것 같죠? 자, 스튜디오에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안봉근, 이재만,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요.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은 사실 국정농단 사태 때 이래저래 그 칼날을 잘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두 전 비서관 긴급 체포가 돼서 많이 좀 놀랬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농단 사태 1년 동안 사실 별탈 없이 지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 그 불출석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을 때도 구속 영장을 검찰이 이제 청구를 했지만 그게 기각되면서 불구속 처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의 망을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왔다 이런 평가를 듣는데 실제로 이제 탄핵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도 일단은 증인을 출석해라라고 네. 재판부가 얘기를 그렇군요.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하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습을 이미 드러났습니다. 맨 좌측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안봉근 전 비서관 그리고 이재만 전 비서관인데 오늘 모습입니다. 검찰에 긴급 체포됐을 때의 모습인데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기자? 일단 한마디 제대로 들렸습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 포토라인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막아서고 있었는데 이제 밀치면서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도 좀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포토라인에선 두 사람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몇 년 동안 받으셨어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국정원에서 그 채널이 누구였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으셨어요? 네, 검찰 조사에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것은 청와대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특활비 상납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지하고 있었죠. 한 말씀만 해주고 들어가시죠, 부사관님. 예,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받은 돈 어디다 쓰셨어요? 네. 오늘 포토라인에선 모습을 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다고 봤던 것이요.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굉장히 좀 굳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서 변호사님? 그쪽에 그 뇌물죄는요, 예.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아. 법에 보면 이게 1억만 넣으면 바로 이게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금액만큼 또 추징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당연히 표정이 저래될 수밖에 없고, 네. 제가 보기에 그 안봉근 비서관 이게 요거 말고도요, 얼마 전에 이게 국정원에서 비선 보고를 해가지고 또 이게 직권 남용 이런 데 혐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존에 그 이영성 경호관이 왜 비선 진로 방조했다 해서 1년 받았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그게 다 안봉근 비서관의 지시에서 다 이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혐의가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노은지 기자, 사실은, 이재만, 그리고 안봉근 두 비서관은 어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수사하다가 전격적으로 체포가 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른바 특활비라고 하죠. 우리가 줄임말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게 지금 포착이 돼서 전격 체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정농단 사건 때는 잘 피해 갔었는데 갔죠. 이번에 새롭게 뇌물 혐의를 이제 받게 된 건데요.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로 넘어갔던 돈이 매년 1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런 진술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조금 전에 채널의 취재 결과도 그렇고 매달 이 두 비서관이 요구를 해서 007 가방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국정원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1년에 4,9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4,900억 원이요? 4,900억 원이라고 어마어마하군요. 하니까 네, 정부 기관 중에 가장 많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일단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자체가 이제 국정원은 이걸 기밀로 관리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의 특활비는 특히 어느 기관보다도 기밀 사항이라고 해서 절대 공개가 되지 않았던 건데 그중 일부가 청와대로 갔다 이런 진술이 나오면서 좀 파장이 일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데스크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여쭤보십시오.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체포되면서 이거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던데 그만큼 파장이 클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제가 좀 잠시 나가서 큰 화면 앞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국가정보원 마크가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국정원 아까 노은지 기자가 얘기했죠. 매년 4,900억 원 정도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주어집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정보원이 뭐 그 정보활동이나 합법적으로 써야 할 그 돈이 이상하게 40억 원 이상이 지금 청와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 4, 5, 6, 4년 동안 누구에게 보시죠. 안봉근,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한 40억 원 이상이 지금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40억 원을 이 세 명이 어떻게 분배해서 가졌는지는 검찰 조사에서 드러날 문제고요. 좀 전에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여기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 같은 경우에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007 가방에 5만 원권을 가득 넣은 것을 매달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받았다는 게 채널A 단독 취재 결과입니다.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특수활동비, 사실 이게 눈먼 돈, 쌈짓돈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청으로 간 40억 원 사용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선 세 가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세 명의 전직 비서관들이 뭐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검찰 관계자한테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세 명의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쓰였을까요? 두 번째 가능성, 정치자금. 돌이켜보면요.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난해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이 전직 비서관들로부터 뭔가 어떤 후보자들에게 은밀하게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 이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용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추가로 또 기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서정욱 변호사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이다, 눈먼 돈이다. 이거 영수증 처리 같은 거 할 필요도 없는 돈이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주로 이게 국정원에서 뭐 대북 활동이라든지 또 이게 검찰에서 수사상 비밀을 요하는 이런 이제 활동비인데요. 이것도 이게 제가 보기에 수령자의 어떤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것도 있고 좀 이게 그것조차 필요 없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특수활동비도 뭔가 이게 그렇지만 영수증 정빙 자료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용도는 이게 그 목적의 기관의 목적에 맞는 데 써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특수활동비를 다른 용도로 쓰면 이건 이게 횡령죄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뭐 사법부의 망을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왔다 이런 평가를 듣는데 뭐 실제로 이제 탄핵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도 일단은 증인을 출석해라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하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났습니다. 맨 좌측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안봉근 전 비서관 그리고 이재만 전 비서관인데 오늘 모습입니다. 검찰에 긴급 체포됐을 때의 모습인데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기자? 일단 뭐 한마디 제대로 들렸습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 포토라인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막아서고 있었는데 이제 밀치면서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도 좀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포토라인에선 두 사람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몇 년 동안 받으셨어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국정원에서 그 채널이 누구였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으셨어요? 네, 검찰 조사에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오전 뉴스가 하나 전해졌죠.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중 2명이었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전격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매달 받았다. 근데 뭐 지금 매달 1억 원씩 받았다는 얘기가
007 가방에 5만 원권을 넣어서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파장이 클 것 같죠? 자, 스튜디오에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 먼저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안봉근, 이재만,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요.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은 사실 국정농단 사태 때 이래저래 그 칼날을 잘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두 전 비서관 긴급 체포가 돼서 많이 좀 놀랬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농단 사태 1년 동안 사실 별탈 없이 지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 그 불출석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을 때도 구속 영장을 검찰이 이제 청구를 했지만 그게 기각되면서 불구속 처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정원 특활 때 상납받은 것은 청와대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특활비 상납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지하고 있었죠. 한 말씀만 해주고 들어가시죠, 비서관님. 예,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받은 건 어디다 쓰셨어요? 네. 오늘 포토라인에선 모습을 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다고 봤던 것이요.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굉장히 좀 굳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서 변호사님? 그렇죠. 그 뇌물죄는요. 예.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아. 법에 보면 이게 1억만 넣으면 바로 이게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금액만큼 또 추징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당연히 표정이 저래될 수밖에 없고 네. 제가 보기에 그 안봉근 비서관 이게 요거 말고도요. 얼마 전에 이게 국정원에서 비선 보고를 해가지고 또 이게 직권 남용 이런 데 혐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그 이영성 경호관이 왜 비선 진로 방조했다 해서 1년 받았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그게 다 안봉근 비서관의 지시에서 다 이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혐의가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특활비는 특히 어느 기관보다도 기밀 사항이라고 해서 절대 공개가 되지 않았던 건데 그중 일부가 청와대로 갔다 이런 진술이 나오면서 좀 파장이 일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데스크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여쭤보십시오.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이 체포되면서 이거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던데 그만큼 파장이 클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제가 좀 잠시 나가서 큰 화면 앞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국가정보원 마크가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국정원 아까 노은지 기자가 얘기했죠. 매년 4,900억 원 정도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주어집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정보원이 뭐 그 정보활동이나 합법적으로 써야 할 그 돈이 이상하게 40억 원 이상이 지금 청와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네, 그 노은지 기자,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만 그리고 안봉근 두 비서관은 어떤 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수사하다가 전격적으로 체포가 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른바 특활비라고 하죠. 우리가 줄임말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게 지금 포착이 돼서 전격 체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정농단 사건 때는 잘 피해 갔었는데 갔죠. 이번에 새롭게 뇌물 혐의를 이제 받게 된 건데요.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로 넘어갔던 돈이 매년 1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런 진술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뭐 조금 전에 채널의 취재 결과도 그렇고 매달 이 두 비서관이 요구를 해서 007 가방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국정원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1년에 4,9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4,900억 원이요? 4,900억 원이라고 어마어마하군요. 하니까 네, 정부 기관 중에 가장 많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일단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자체가 이제 국정원은 이걸 기밀로 관리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의